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 외에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내려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빠지면 안 되겠죠. 엠비엔골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이어져 있으니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수는 어땠는지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상승했던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1.5%가량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 2% 가까이 또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승한 종목 수가 아주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선 상승한 종목 수가 6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외국인도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하는 모습 연출해줬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건설기계가 오늘 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박수범 매니저하고도 건설기계 수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죠. 관련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딱 하반기 중동 수주로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모처럼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저께 아이폰 15가 나왔을 때는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또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들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맡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 올라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또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오늘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네, 또 다음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CPI 안도감에 그리고 또 IRM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모두 올라가주면서 전공정, 후공정 모두 빨간불을 켜졌습니다. 네, 그 CPI 안도감에 갑자기 초전도체가 움직여서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LK99에서 뭐가 나왔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쪽에서에 대한 소식은 아니고요. 오늘 정부에서 하이퍼튜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열차를 만든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렇다면 그 기술은 초전도체가 아니냐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모처럼 좀 오른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OLED 하반기 정말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OLED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올레드의 시간이 올래요라고 한번 짜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이 지난 15개월 만에 오랜만에 지난 8월에 상승세에 전환했다고 합니다. 수출액을 보자면 그동안의 수출 감소율이 20에서 30%로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지난 8월부터 10%대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의 흐름을 좀 보니까 모바일향 OLED가 오랜만에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LCD냐 OLED냐 이야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이제 OLED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냐 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부터 2024년 미래의 선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있지만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흐름인데요. 그동안 주춤했던 OLED가 이제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끼어들면서 치킨 게임이 된 이 LCD 시장에서 점차 출구 전략 국내 기업들은 모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이패드가 OLED 액정으로 해서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OLED가 어디도 들어가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올 텐데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살펴볼까요? 이 다음 화면에서 보면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할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 한번 볼까요? 어제 나왔던 소식입니다. 애플에게 2조 원 수혈을 좀 받았다. 현금 수혈을 받았다라는 소식인데 이는 일단 애플과 2조 원대 거래는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 정도로 현금이 없구나. 라는 것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OLED 점유율이요. 지난 8월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점유율이 45%가 늘어났고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39% 좀 감소된 추세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좀 OLED에서 점유율을 못 잡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와 반면에 이 표를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호재는 곧 LG 디스플레이의 호재도 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OLED를 출하하고 있지만 연간 삼성 디스플레이의 캐파는요 100만 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OLED 출하량이 현재 752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100만 대, 연 100만 대까지밖에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탑재해서 그 출하량을 늘릴 것이란 계획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아마 그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TV 수요가 사실 가장 직관적인 수치가 되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네. TV 수요는 아직 모르겠지만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OLED 수요 증가로 어떻게 보면 TV 수요가 올라왔을 때 2배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먼저 CJ가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CJ가 이 올리브영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5%에서 10%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올해 초와 그리고 이번 연도 8월을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크게 매출이 올라간 걸 보여줄 수 있죠. 네. 2023년 1월과 대비해서 8월 기준으로 현재 350%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좀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다고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준비를 했거든요.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게 중국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못 믿음직스럽다. 맞아요.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월을 기준으로 20%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그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1등을 찍었다고 해요. 사실 1등을 한 거는 예상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건 프랑스 브랜드를 제치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보다 미국이 조금 더 좋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일본보다 미국의 화장품 수입 물량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크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석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쵸.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 외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그리고 마감 후에 나온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와 공시들을 통해서 내일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기사입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살펴봤더니 이 삼성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권장한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은 국내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 소비도 장려하고 있고요. 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장터를 여는 등 내수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전 규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이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 관련 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 발의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전 규제 정책을 좀 무마할 수 있지 않겠냐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 추진으로 플랫폼 업계가 좀 안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만 반도체 TSMC가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아메 기업 공개에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ARM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인 8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신청했고요. 거래는 이번 달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개의 공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시 보겠습니다. KC코트렐이 삼성물산과 40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는요. 기가비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에 325억 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소식이 전해져 있네요. 또 화장품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CNC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1주당 1,270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배당 기준일은 다음 달인 10월 4일이고요. 또 배당금은 10월 18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와 해운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종합상사인 STX가 회사 분할로 인해 재상장 기준 가격 결정을 공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죠. 1위에서 5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블CNC가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33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결정하면서 코스피 1위에 랭킹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2위에는 LX 하우시스 우선주가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트릴리온, 오늘 특허청으로부터 AI 탈모 진단 시스템과 방법의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시간의 상승 보여줬고요. 그리고 2위의 엑스페릭스 역시 세계 최초로 위조지문 방지 기술이 ISO 인증을 획득받으면서 시간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6위권, 10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에 유진투자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올라와 있냐 보니까요. 오늘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이 바이오 투자기관과 이 바이오 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협약으로 유진투자증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상승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7위에 유니테크는 올라와 있고 10위에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개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출범하고요.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많은 매니저님들과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항상 방송 끝나고 어땠냐,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다른 매니저님들은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민수 아나운서 뭔지 알죠? 네. 아, 물 마실 시간이 없다. 맞아요. 아,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 매니저님만 유일하게 최고다. 최고의 방송이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나의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확실히 조선일 매니저님은 혼자 나왔을 때 그 매력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나오시면 원래 이제 호흡해서 시너지를 내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좀 이제 제가 할 얘기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게 좀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하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완전히 넉넉한 건 아니지만 시간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TV에 나만 나왔을 때 최고의 매력을 발할 수 있는 조선일 매니저와 오늘도 자, 작전명 시크릿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삼성에 대한 뉴스입니다. 상생이 삼성의 비전이다라고 좀 거창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뭐 수산물 소비, 임직원 국내 여행을 뭐 권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선일 매니저님 이 뉴스 일단 골라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이 특히 대기업이 여러 이제 17개 자회사를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이 갖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들이 이번에 그 수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베푼다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 그래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삼성은 사실은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1, 4분기, 2, 4분기 때 반도체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이 쌓아놨던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특히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 후쿠시마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드시잖아요. 근데 경기 진작과 그리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뭐 먹겠다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디램 가격 바닥을 쳤다. 그리고 재고 소진이 다 되고 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4분기 때 바닥을 찍고 메모리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7만 1,000원대 딱 지지를 했는데요. 앞으로 9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나설 정도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생하는 삼성전자 앞으로 10만 전자가 되길 기원해 보면서 첫 번째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 우려 해소를 위해서 혁신 경쟁 촉매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 자율 규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끼리 공정 경쟁 그리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네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딱 이규선님께서 네이버가 더 달리려나요? 하고 왔는데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상한가 2부였죠. 상한가 2부에서 2달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실 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렸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이제 하이퍼X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써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내용 발표 내용을 보니까 한국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이 올리기 어렵죠. 근데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지금 AI 거대 AI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관련 이슈를 얘기를 했고 특히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특히 삼성 SDS죠. 삼성 SDS가 전략적으로 네이버와 함께 초거대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이 드디어 네이버와 손잡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거대 AI를 만듭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 규모가 뭐 B2B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광고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2B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깔고 올라갈 텐데 사실 개인들에게는 아직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B2B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삼성 SDS와 네이버가 손잡고 진행을 하면은 분명히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실 입법 예고를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지금 국회 발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자율기구를 설립을 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점검을 하고 상생협력하면서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뭐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까지도 고객으로 참여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연 1회 이상 홍보를 하고 거기다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초거대 AI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분명 AI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AI에 대한 수요도 일단은 현재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전 규제 우려 해소는 아무래도 좀 호재로 되지 않을까 한 소식으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에도 이제 오픈암이라고 있죠. ARM이 이제 기업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대 1억 달러에 투자한다. TSMC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군침을 좀 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RM의 IPO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까요? 그렇긴 한데 조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접근 방법으로 우선은 네.
정말 손정희가 투자를 잘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손정희 걱정은 이번 금년도에도 손정희가 뭐 한 50조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많은데 비전 펀드가 그렇죠. AI 투자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적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소프트뱅크를 오랫동안 지켜봤죠. 2000년도부터 계속 봤는데 2003년도인가 2000년도 초반에 소프트뱅크에 투자했던 원래는 이제 야후 재편이었는데요. 야후 재편이 투자한 금액의 10분의 9를 까먹고 10%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0년도 초에 손정희 망했구나라고 했는데 투자 금액을 무려 100배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수익을 내면서.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굉장히 잘했는데 손정희가 ARM에 투자했던 목적이 뭐였을까? 바로 이건 뭐냐면 ARM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에 특히 AI에 관련된 반도체 메모리를 설계를 90%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 걸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쪽에서 어떤 AI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손정희가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그쪽 분야가 뭡니까? 잘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AI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분야를 이미 선점을 해서 손정희는 ARM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번에 ARM 상장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47달러에서 51달러까지 했는데 지금 51달러 최고 달러로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오픈되면서 이제 오늘부터 거래가 되는데요. 굉장히 큰 이슈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전에는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조금씩 매출과 영업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 ARM 상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지금 보면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전자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 이슈로 해서 오늘 7만 천 원을 지지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12%.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이 1999년도 원래 이제 IF 이후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엄청나게 떨어졌던 이유가 삼성전자를 고객사를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 고객사에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부터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장비 납품을 많이 할 때는 매출이 좋다가 주가가 좋다가 매출이 없으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어서 너무 그동안 한동안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2000년도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있었던 신고가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넥스트칩도 9.23%,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4.96%,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50일 신고가를 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9월, 10월 달까지는 충분히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과 10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이 ARM이랑 해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진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올랐던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장 그래도 국내 종목 중에서 ARM 이 상장과 동시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어디가 또 있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원래 이제 두산 세스나가 관련이 좀 있긴 하죠. 관련이 있긴 한데 그 종목도 지금 보면은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장성 있게 ARM에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ARM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제 한 업종군의 대장이 가면은 전체적으로 대장 업종군을 과 함께 2등, 3등 하는 기업들이 같이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등, 2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나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왜냐면 이제 디램이나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는 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막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반도체에 막을 쌓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AI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ARM에서 만든 칩인데 그 칩들과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반도체에 이런 수급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몇 개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바람이 불면은 분명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 좀 있기 때문에 조선인 매니저님 차트적으로 어떨까도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벽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 시장에서 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봉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52주 신고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000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1999년도 상장을 할 때 2만 저가가 3,000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이 가격이 7만 원 이상에서 무지막지가 올랐는데 원래 사실은 이제 이게 주가가 거의 한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 때 그때 IT 버블 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20년 넘게 조정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가격 빼고는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선 엔지니어링이 탄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네. 7월 27일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규혁 회장이 2대 주주로 9%를 샀습니다.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이 19%를 갖고 있다가 절반을 팔았죠. MBK하고 다른 그 자산운용사 팔고 난 다음에 돈을 1,400억인가요? 만들어서 그 돈의 일부를 지금 여러분 아시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지분을 9%를 매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사업 위해서라면 석유화학업계 적과의 동침이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하나솔루션이 GS에너지와의 또 합작 회사가 있고요. 또 롯데케미칼과 SK가스도 롯데 SK 에너루트가 있죠. 이게 모두 좀 석유화학 업종이 유가 그리고 환율 변동성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바닥입니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GS에너지는 원래 이제 GS에너지 따로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SK가스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완전 바닥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발표가 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유화학의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유 쪽의 가격 상승이 지금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오펙 플러스로 돼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는 러시아가 감산을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 하면서 주가가 80달러, 86달러까지 WTI가 지금 돌파를 했는데 네.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정유나 이 관련 종목들이 석유화학업계가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과 GS에너지는 지금 합작사로 H&G 케미칼이라는 곳에 일부 자산을 이전하면서 배팅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수소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롯데하고 SK가 투자한 에너지 루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자를 통해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합작사에 투자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계가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것 플러스 재생에너지 쪽도 더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난다면 아마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 GS에너지, 롯데케미칼, SK가스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특히 하나솔루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동관 부회장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7일 날 폴란드에 가고 막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또 인도네시아까지 가가지고 그죠? 하나오션을 위해서 많이 발벗고 뛰고 있는데 하나그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 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바닥을 딛고 분명히 일어설 겁니다. 사실 뭐 이 안에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회사들 보면은 안 우울한 회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SK가스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네 기업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이고 시클리컬 쪽인데 그렇죠.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해서 주가에 뭔가 움직임을 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정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은 확실히 본업, 석유화학 쪽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처럼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롯데케미칼이 흑자 전환하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시클리컬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감이 맞습니다. 좀 있습니다. 예. 대장주가 이제 롯데케미칼 이슈가 있는데 그 한 달 전인가요? 그때도 아마 정유 관련하고 이슈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롯데케미칼이 지금 적자 때문에 원래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롯데케미칼 투자했다가 혼났다고.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 같은 편 아니었어요, 두 분? 아니 그때 이제 왜냐면 이제 방송에서 2부에서 말씀을 하셔갖고 네. 그때 기억이 남는데 그때 스페셜이었군요 그때가. 그렇습니다. 스페셜인데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그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그때 빠졌던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적자가 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3분기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하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돈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리비아는 얼마 전에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비도 안 오는 곳에서 그죠? 엄청나게 비가 내려서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트렌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켜보시고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개 기업 지금 바닥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감 이슈 4가지 짚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중국의 지준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봐야 돼요. 장 마감 이후에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 지준율 25bp 인하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이 중국의 지준율 왜 봐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소민 앵커께서 딱 찍어. 저 민소예요. 민소. 또 그러시네, 정말. 네. 민소 앵커께서 네. 딱 찍어서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잘 찝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준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원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도 9월달에 헝다가 디폴트를 했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컨츄리 가든 지난달에 디폴트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넘겨서 맞아요. 다행히도 그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지금 여러분 LPL 그러니까 지준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급 준비율입니다. 이 은행이 고객들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건데 그게 지금 한 7.4% 정도 돼요, 중국이. 근데 이 지준율이 계속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금리하고 맞먹는데 한국은행에 기준금리하고 맞먹는데 이거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 보면은 작년에도 4월 달하고 12월 달에 25베이스 포인트 0.25% 두 번 내렸고요. 금년에 3월 달에 내리면서 대수만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3월 달 되면은 농경사회 같은 경우 뭡니까? 물을 댑니다. 물을 대야 이제 여러분 벼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대는데 물을 안 대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돈 준비 안 하고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달 이후에 또 6개월 만에 다시 지준율을 25베이스 포인트 인하했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전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갖고 있는 게 또 금융 쪽에 어디에 갔냐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들이 싸놓고 있는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한미일 3국에 또 시그널을 보냈죠. 유커. 우리 중국에 있는 많은 유커들 대단위로 보낼 테니까 단체로 보낼 테니까 관광 보낼 테니까 중국 좀 살려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풀려야 되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숙제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LPR 지준율 인하는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고 앞으로 돈을 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좀 잘 풀어진다면 지금도 계속 물리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도 경기 부양책이지만 확실히 외교 관계가 현재 더 중요해 보이는 중국입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뉴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공시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BCNC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마감 공시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왔습니다. 와, 근데 이게 주당 1,27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배당 기준일이 다음 달 4일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ABCNC가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내일 이쪽으로 안 그래도 요새 화장품 좋잖아요. 근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에브CNC 조선의 매니저 잡아볼까요? 분명히 급등을 하겠죠. 지금 네. 이제 10월 14일까지니까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전에 이제 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는 자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차트도 굉장히 벌써 이제 뭐 돈을 잘 버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차트까지도 벌써 이미 뭔가 텔미 썸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위치에 있죠, 원래? 맞습니다. 예. 52주 신고가 위치에 지금 오늘 또 이제 강하게 10.64%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AVCNC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AVCNC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화장품 기업인데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전 업종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유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다가 중간 배당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 이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건데 수익 플러스 배당까지 준다면 지금 이 주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급등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중간 배당까지 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주가 더 급등할 것 같습니다. AVCNC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의 매니저 좀 직관적으로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해요? 잡아요, 말아요? 근데 시초가 잡으면 좋겠는데 시초가보다 이게 시초가 내일 갭으로 시작하긴 하겠죠. 갭으로 시작하겠죠. 갭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조정을 준다면 좀 마이너스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저가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최저가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저가 수준까지만 일단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공시 에브CNC의 주당 1270원의 배당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탁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일 장에는 어떤 코멘트를 줬는지 먼저 한 줄 정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일 매니저의 한 줄 정리입니다. 네. 일단 오늘장 한 줄 정리는 9월은 제약 바이오와 메모리 반도체의 달이다. 또 아까도 반도체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죠. 또 내일장 코멘트로는 지수보다는 종목.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 증시와는 차별화된 장세가 내일 주의할 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흐름은 얘기를 해봤던 것 같고 바이오주만 살짝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벌써 아실 겁니다. ADC가 지금 굉장히 뜨겁죠. 비만 치료제하고 ADC. 이 ADC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강앵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이쁜 민소인 걸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네. 큰일 나. 아니 타겟팅을 잘못한 왜 거잖아요. 좋아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처음인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암을 치료하는 이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죠? 독한데 이게 이 암을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만 죽이면 괜찮은데 암 유발 바이러스만 죽이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는 멀쩡한 그 세포들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의 면역력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점점 더 힘들어서 결국은 치유를 못하고 그 약효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ADC 같은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 병형군만 죽이는 거예요. 암 부위만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단일 형체부터 해갖고, 거기다 치료제, 그다음에 링커까지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ADC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00년도 때 이게 하와이주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FDA를 통과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알테오전이 며칠 전이죠. 급등을 했는데 이게 제약사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테오전이 만들고 있는 그 ADC가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테오전이 지금 대장으로 등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ADC하고 비만 치료제 뭐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붐을 타고 올라갈 텐데 이 두 개 업종군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있는 종목들도 갖고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은 머크 독점 계약 협상 중임을 공식 발표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네.
언제 나왔죠?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래요? 할게요.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다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요? 체크를 예, 예, 해보고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내일장 코멘트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그렇고 매니저님은 계속 지수보다는 종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삼성전자하고 지금 그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스피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대표하는 게 1등, 2등이 에코하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예요. 근데 이게 조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거의 한 6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수 올라갈 일이 없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상한 초전도체가 또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9월달, 10월달 이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 수혜 예측이 발표가 나오죠. 사실 네이버 로보틱스를 이 상한가 2부 끝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80% 이상 급등을 했죠.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 업종군들이 센 업종군들 한 두세 개 정도는 9월달, 10월달로 가기 때문에 지수는 보지 마세요. 지수 보면 짜증납니다. 네. 주식하기 싫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약업종군,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로봇도 좀 보시면 좋겠죠? 네, 매니저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시민상한가 2부가 아니고요. 예. 스타워즈 투나잇. 그러니까 끝날 때 말씀드렸던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끝날 때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스타워즈 투나잇 투모로우 스타워즈 어떤 공략주가 나올지 수익률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치열하게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N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또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요. 만약에 이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곧 매니저님들께 연락을 한번 돌려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13%, 그리고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가 11%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SBB테크 14% 수익이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모니터랩 11.87%입니다. 내일 출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3위 ABL바이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봤는데 조선희 매니저의 사진만 못 봤습니다. 매니저님, 지난주에 있던 종목 큐렉소를 일단 리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호가 100원 하나 차이 그렇죠. 목표가 못했죠? 네, 9월 11일 날이 25,200원, 원래 목표 가격이 25,300원이었는데 이 100원 모자란 25,200원 딱 찍고 아까워요. 떨어졌어요. 안타까운데 근데 수익은 좀 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15%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수익은 좀 나셨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뭐 늘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에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실 그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래 2부 끝날 때 예전에 끝날 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를 열심히 리딩하려고 이제 하면서 그거는 수익을 많이 드렸는데 이걸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는 수익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내일부터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리딩을 드려서 수익을 꼭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데 조선희 매니저님 아마 제약바이오에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아까 제약바이오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인데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던 그 기업이죠.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일상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1등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지금 그 회사가 가장 1등이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 후반주로 나서고 있는데 경구용으로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가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뭐냐면 지금 연구개발 R&D 쪽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제약사 CEO께서 이제 발표하는 장에 가서 제가 좀 들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제약회사에 결정적으로 예전부터 오래된 그런 제약회사들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걱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넘었던 그런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CEO를 하면서 적자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고의 역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 CEO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좀 힘 좀 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도 R&D 투자하는 돈 때문에 거의 한 뭐 300억, 5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이게 1년 동안에 벌어서 수익을 내는 게 한 300억, 400억인데 그걸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스피노프를 시킨다고 합니다. R&D 이 부서를. 그래서 2018년도에 연구개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IFRS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원래 감사 보고서를 낼 때 자회사까지 플러스해서 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감사를 볼 때는 자기 회사 내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R&D 부서가 스피노프 돼가지고 나간다, 자회사로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일동제약이 11% 급등을 했는데 거기다가 분할하는 이게 만드는 회사가 지금 보니까 유노비아라고 이제 가칭으로 만들었는데 유노비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연구개발 부서입니다. 근데 스피노프 시켜가 자회사로 나가고요. 11월 달에 나간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요즘 종목들이 유상증자만 한다 그러면 폭락을 합니다. 거의 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까지 떨어지는데 일동제약을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회사의 483%의 유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유상증자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심하시고 사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가격은 오늘 시간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조금 빠질 거예요. 그래서 네. 매수 가격은 21,000원, 목표 가격은 24,150원. 손절 라인은 19,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1.5%가량 올랐던 일동제약입니다. 목표가 24,150원, 손절가 19,000원대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약바이오에 관한 또 다양한 소식들 얻어 가셔야 할 텐데요. 더 많은 정보 있는 곳, 조선일 매니저님, 어디죠? 네, 네이버 밴드에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냥 또 정보가 그만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두 개씩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는데 요즘 거의 주도주 위주로 지난번에는 이틀 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여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큐렉소를 제가 공략을 못한 거예요, 그날.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한 86%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해드렸고요. 뭐 일정 부분 중장기 롱텀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 조금 갖고 가셔도 되는데 내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추천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유튜브 MBN 골드의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실 텐데 힌트 하나만 딱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종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종. 알까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R입니다. R. 네. 예. 네. 그래서 조선일매 이제 무료 방송 가시면은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일매 이제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